안녕하십니까. 미술치료사 박승숙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 시간에는 미술치료 교육 과정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함께 미술치료사들이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조건들 그리고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미술치료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국내에서는 93년 그리고 99년에 굵직한 두 개의 커다란 학회와 협회가 만들어지면서 근 10년 사이에 아주 빠른 속도로 학교들이 생겨나고 교육기관들이 생겨나고 미술치료사들이 늘어났다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10년이 사실 짧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갑작스럽게 미술치료에 관심이 생기고 교육받으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리고 실제로 교육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일할 곳들이 늘어나는 그런 급격한 변화들이 많았을까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은 99년도부터 저는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99년부터 이 9년, 10년 사이에 사실 처음에 제가 2000년도에 책을 냈는데 그때 당시에 그걸 일반 대중에게 미술치료를 소개하겠다는 마음으로 책을 냈지만 사실 전혀 알려져 있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책을 사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일주일 만에 1500부가 팔려나가고 모든 매체들에서 빠르게 소개를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고 그 관심이 지금까지 모든 변화들을 이끈 원동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볼 때 무슨 관심으로 단순히 미술치료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 말고도 일반 사람들이 미술치료에 관심을 갖게 됐을까?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에는 아동 교육이라든지 또 아동에 관한 적극적인 관심을 어머니들이 많이 보이시고 아동에 대한 지지와 격려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아이에게 좋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다 찾아서 해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강하십니다. 그런 속에서 맨 먼저 소개되기 시작한 거는 장애가 있는 아동, 자폐아동들에게 미술치료가 효과가 있다는 것이었고 그렇게 되면서 급격하게 빠른 속도로 매체들이 앞을 다투어서 그런 장애아동이나 발달장애가 있는 아동, 뒤로 이어서는 행동장애가 있는 아동들에게 미술치료가 줄 수 있는 효과를 앞다투어 선전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되면서 매체를 타고 소개된 것이 인터넷을 통해서 빠른 속도로 정보가 퍼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그 10년 사이에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10년 사이에 이 놀라운 관심이 사실은 또 다른 요인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달라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을 보면 심리치료를 받거나 상담을 받거나 정신분석을 받는다는 게 감기 걸리면 의사한테 찾아가서 감기약을 타듯이 사실 그리 어렵고 꺼려지는 상황은 아닙니다. 누구나 살면서 한두 번씩은 상실을 경험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견딜 수 없는 환경 속에 놓이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그러다가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고 어떤 마음의 병을 앓게 될 수도 있고 심각하게는 장애를 겪을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들마다 자기 형편과 수준에 맞게 찾아갈 수 있는 상담 센터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전반적인 인식은 내가 아프면 마음이 아픈 것도 몸이 아픈 것과 똑같이 도움을 받으러 쉽게 갈 수 있다라는 생각들이 있고 사회 전반에서 그것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뒷받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러니까 미술치료가 활발하게 자리 잡게 된 관심을 받으면서 자리 잡게 된 이 10년 전에는 그래도 치료를 받으러 가고 정신적으로 상담을 하러 갈 수 있는 곳은